그토록 기다렸던 날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내시고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의 영웅 고 강성순 하사님의 귀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헌화가 있겠습니다. 먼저 단장님과 유가족께서 함께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고인에 대한 예를 올리겠습니다. 일도 묵념. 75년이 흘러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하고 마지막이 몇 살 때셨어요? 나는 기억이 없어. 나는 4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50년도에 유교가 나서 돌아갔으니까 나 태어나서 애들인데 뭐 기억이 있어 없지 전혀. 아버지라는 기억은 없지. 사단이 창설되기 전에 군대를 가셔가지고요. 갓난아들을 뒤로 한 채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전했던 젊은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게 75년이 지나 아버지보다 나이가 든 아들은 어느새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전사들 이제 확인서 통과 못 찍겠습니다. 저희 큰아들 나이 때 전쟁터에 나가셔가지고 돌아가시고 가장 좋은 나이 때 돌아가시고 또 살아계셨으면 저희 시아버님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 연배가 비슷하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뵌 적도 없는데 듣고 되게 울고 가더라고요. 그날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호국 영웅들. 그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상흔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평화로운 한낮.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 창녕 군부대에서 나왔는데 뒷산에 6.25 전쟁 시에 이제 많이 전투가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쪽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나 여기 다리빨 있는데 네. 거기가 오른쪽에 허름한 집 있어요. 네. 거기 가서 네. 여쭤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작정 마을 탐문을 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은데요. 사전에 약속은 하지 않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전화도 잘 안 되시고 그냥 직접 방문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탐문하게 되면 하루에 보통 몇 집이나 이렇게 도시는 거예요? 탐문하다 보면 하루에 이제 오전에 10집, 오후에 10집 해서 총 한 20가구 찾아뵙고 있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한 세상이 계세요? 같지만 직접 발로 뛰어야 합니다. 선생님 계세요? 허무하게 돌아갈 때도 많은데요. 한 번도 못 만난 적도 있고 그럽니까? 많으면은 이제 한 2번 만나실 때도 있고 오전에는 보통 이제 밭일을 하고 계셔서 잘 못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후에만 나오면 또 되는 거 아닙니까? 오후에 이제 날이 더울 때는 보통 집에 많이 계시고 아니면 비가 오거나 이럴 때가 제일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창녕 군부대에서 나왔는데 6.25 전쟁 때 혹시 돌아가신 분들을 유해를 찾으려고 왔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보신 거나 네, 그때 지금 80몇인데 13살. 13살 때. 13살인데 네. 75년 잖아. 6.25 사변 난 데가 네. 75년 잖아. 네, 네. 평양 가서 왔을 때는 네. 6월에 산에 따라 있었지. 그러면 그때 유골이 많이 있었던 데가 길 옆에다 묻어졌는지. 그 구리가 한 구리가 두 개서 세 개서 여가 묻었다 이거. 네. 묻어놔도 비 오고 한때는 막 이래 막 머리가 네. 후 댕기고 소미를 가면 있었는데 75년 전에 그 지금 소미를 안 가지고 네. 이제 찜어 있겠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한 단서가 나올 때까지 탐문은 계속되는데요. 지역 어르신들의 생생한 증언은 유해 발굴 작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6.25 전쟁 때 당시에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네. 60년 초에 그 당시에 산들이 전부 다 그 습도 없고 네. 막 풀만 있는 지역이 돼가지고 네. 소를 몰고 맨날 산 넘에 네. 가가지고 소를 모이러 다녔어요. 그 당시 이제 서머리에 가가지고 뭐 할 일이 없어서 산에 저기 다니다 보면 네. 옛날에 그 사람 뼈 같은 것도 있었고 그 신발 그 조각들도 허치대가 있었고
요즘 말로 이제 보면 군번줄이고 군부인 그 아저씨 네. 그것도 주고 가지고. 군번줄은 혹시 한국군이었는지 미국군인지 알 수? 아니 그거는 네. 우리가 뭐 그 당시 어려서 확인 안 해봤고 네. 막이 쇠조각이라고 네. 있어서 그래. 요즘 와서 보니까 그게 군번이었지.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셨는지 그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 몰고 올라가는 네. 길에 기억을 더듬어 길을 안내하는데요. 제보 조사를 통해 유해가 발굴될 확률이 높은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저 이쪽에서, 네. 저기가 제일 많았고. 저희가 제일 많아요. 지금 생각하면 모두 거짓말 같은 비극.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어떻게 수습을 했나요? 수습을 안 했지 그때는. 아, 왜요? 그 주위에 막 그냥 나 보고. 너무 많아서? 많기도 많고 막 그 당시는 이걸 뭐 수습을 해야 될 게 이제 6.25 나오면서 제법 오래된 시기지 때난 거네. 그러면 그냥 보이면 그냥 한쪽으로만 아니 치워놓는? 어떻게 다른 데 또 흙 덮어놔보고 그래 오고. 아, 6.25 전쟁 중 격전지로 알려진 전투산. 이곳에 호국 영웅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물이랑 다 챙겼어? 네. 물방. 유해 발굴 작전을 위해 유해 발굴병들이 모였습니다. 올라갈 때 손 필요. 금속 탐지기를 비롯해 각종 농기구 장비들을 챙기는데요. 이 지역에서 그 북한군 거의 이제 한 개 사단 대 사단 규모의 이제 전투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유해 발굴을 좀 실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한 10년 이상 이제 좀 유해 발굴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을 기습한 북한군은 순식간에 한반도 일대를 점령했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임시 수도 부산을 지키기 위해 유엔군과 우리 국군은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서북 지역의 요충지 중 한 곳이 바로 전투산 일대입니다. 그 산을 경유해야만이 이 마산 등지 산으로 그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 요지인데요. 거기서 19번 그 8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9번 뺏고 빼앗긴 전투를 치렀어요. 미 25사단하고 오연대 전투단 미군, 그 다음에 인민군 6사단하고요. 약 60일간 쉬지 않고 치러진 마산 방어 전투. 북한군의 매서운 공세에 미군의 포격과 진해에서 출격한 공중 화력 지원으로 전투를 치렀습니다. 진해도 비행기가 출동하니까요. 그 비행기 전투기예요. 포탄 나르고요. 네. 로켓포도 나르고 기관총, 실탄, 오직 기관총 그런 거 운반하고요. 노동이죠. 노동. 굉장한 거예요. 그게 몇 학년이었죠, 중학교? 2학년 때요. 이건데요. 큰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기록이 없었는데요. 오랜 시간 요청해서 미국에서 받은 마산지구 전투 자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해서 수집한 미 25사단 전투 자료. 오늘날 중요한 사료가 되었습니다. 참전 군의가 14,000명이에요. 25사단이요. 미 오연대 전투단이 거기 합세하고요. 그 다음에 미 1 해병대 임시 여단이 또 참전했어요. 거기서 약 한 1,800명이 미군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한 1,000명이 실종돼요. 그런데 그 1,000명이 실종된 병사들 아직까지 다 못 찾고 있습니다. 호국 영령이 잠들어 있는 전투산. 이동하는 것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6.25 전쟁 당시 격전지가 대부분 깊은 산속에 있어 등산은 필수인데요. 장비들을 가지고 험준한 지형을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삽이랑 매트만 들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힘든데, 그때 당시에 화기를 들고 간 선배들은
이제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저희가 한 3일 더 와야 됩니다. 아, 그럼 3일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5월 30일까지 계속 쭉 이어서 해야 합니다. 아, 그럼 우리 부대 다른 인원들이 계속 교대를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와, 지금 얼마나 올라온 것 같습니까? 지금 거의 90% 다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유. 자, 사열 종료로 빨리 정렬합시다.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안정적 먼저 항상 하듯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동할 때 로프가 있는데 그 로프를 이제 잘 잡고 이제 내려가고 돌이 굴러간다고 얘기를 해서 밑에 사람들이 좀 인지를 해가지고 타박상이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들을 조의 품으로 바로. 본격적인 유해 발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흙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섬세한 작업입니다. 왜 이렇게 살살 하고 계십니까, 작업을? 이게 그 6.25 전쟁 때 뼈를 찾는 거라서 뼈가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치면 뼈가 이제 부서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적당한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사자 유해 발굴 작전에 참여해 유해를 발굴하는 유해 발굴 병사들. 겉보기엔 단순한 반복 작업 같지만 의미 있는 군 생활을 보내는 중입니다. 땅 색깔 약간 다르잖아 지금. 아닌가? 나무들 쭉 하고 지금 정리를 해둔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오늘까지 해서 딱 4일 걸렸습니다. 4일. 저희가 이제 한번 이제 하고 올라오면은 그 아랫부분을 뭐 추가로 확인하기가 좀 어떻게 보면 애로하기 때문에 한번 할 때 꼼꼼히 확인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걸 좀 지향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천천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한참을 발굴 중인데요. 그러다 보면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뭡니까? 6.25 때 미군 전투식량 중에 커피 봉투로 추정이 됩니다. 커피 봉투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서 여러 점씩 발견되는 경우도 흔해서 이 자리에서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휴식 장소였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금속 탐지기로 예상 지점을 파악하는데요. 뭔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게 탄클립인 것 같은 탄클립. 탄클립, M5 탄클립. 아마 현장에서 이 탄을 이제 8발짜리를 이제 다 끼워서 말 그대로 이제 탄을 다 쓰고 이제 빠져나온 게 여기서 전투가 있었을 확률이 뭐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클립이 나왔다는 게. 그렇다면 유해도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작은 기대를 하고 파보지만 역시나 쉽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인내의 시간입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이제 6.25 때 싸운 우리 이제 선배 전우들의 희생을 수습하는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후배 전우로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각 산 아래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도시락을 정리 중인데요. 지금 도시락을 다 수령을 받아서 이렇게 등지개랑 다 준비를 해서 다 예쁘게 잘 담아서 위에서 작전하고 있는 인원들에게 밥을 가져다는 준비 중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그냥 올라가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안 옮기면은 위에서 작전하는 인원들이 밥을 못 먹으니까 저희 계속 지속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끈한 도시락을 지게에 싣고 산을 오르는 장병들.
평지를 걷기도 힘든 무더운 여름날. 뙤약볕을 맞으며 묵묵히 오릅니다. 좀 쉬었다 갑니까 아니면? 아니 그럼 오는 거 보고 가야지. 신영아 조심히야 조심히. 웬만한 전투 훈련만큼 체력적인 소모가 큰데요. 고된 훈련 대신 산과 들을 다니는 편안보직이라는 오해도 받는데요. 유해 발굴병은 신체 조건을 볼 만큼 육체적인 강도가 높습니다. 좀만 더 힘내. 좀 더. 주홍. 이성 좀 더. 드디어 도시락 배달 완료. 아직도 차오른 숨이 멈추질 않는데요. 자, 현 시간부로 오전 발굴 중단하겠습니다. 이제 식사로 이동을 하고 그 한쪽으로 모여서 이동하겠습니다. 한쪽으로. 그 로프 따라서만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야 모두 허리를 펴보는데요. 도시락을 들고 올라왔을 전우들을 생각하면 감동 그 자체일 텐데요. 맛이 어떻습니까? 아, 너무 맛있습니다. 이 작전 후에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반찬이 맛있는 겁니까? 또 유해 발굴이라는 의미 있는 작전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을 먹으니까 더욱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찬 메추리알인데 맛있어서 벌써 다 먹어버렸어요. 원래 우리 자대 내에서도 급식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메추리알? 네,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조금씩 더 달라고 후임들한테 말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좋아하는 음식. 그럼 오늘 반찬 만족입니까? 네, 너무 맛있습니다. 밥도 원래 많이 안 먹는데 거의 다 먹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번엔 유해 발굴 감식병이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그게 다 오늘 지금 나온 겁니까? 이제 보통 유품 종합을 14시에 하는데 이제 그 전날 14시 이후에 나왔거나 아니면 오늘 14시 이전에 나온 유품들을 이제 종합하려고 다 모아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양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파주에도 있었는데 파주 때는 하루에 400점, 500점씩 나왔고 보통 발굴지도 한 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유품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친 호국 영웅들의 영혼이 깃든 유품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이제? 이제 구교단에서는 7가지 종류로 분류하는데 화기류, 탄약류, 장구류, 단추류, 군화류, 개인 유품, 이제 기타 유품 이렇게 나누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탄약류는 EOD에 인계를 하고 나머지 지역 유품은 이제 해당 사단에 이제 인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품들의 종류도 다양한데요. 전쟁 무기부터 생필품까지 전쟁 박물관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발견이 돼야 좀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제 유해 발굴을 하면서 유해를 이제 나올 확률이 높은 거는 착용용품이나 소지용품, 즉 버클, 군장고리, 그리고 아군 수통 이제 직접적으로 착용하고 있고, 그리고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다가 자기 일기도 썼던 사람도 있고, 그런 이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소지할 수 있는 물건이 이제 땅속에서 나오면 거기에 유해가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찾았어? 유해가 발견됐나 본데요. 지금 어떤 작전 중입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탐사하다가 유해가 나온 곳이어서 2 곱하기 2, 이제 2m, 2m를 원래 노출을 해야 되는데
발굴지 경사가 좀 강하고 유해가 좀 흘렀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범위를 약 3곱하기3으로 해가지고 지금 노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해는 정강뼈, 좌측 정강뼈가 되겠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유해. 햇빛에 노출이 돼서 백화 현상이라고 지금 딱 보여지고 절반 정도는 원래 이제 흙 속에 묻혀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눌린 정도를 봤을 때 약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눌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딱 보면 이제 전문가가 아니면 살짝 보기 힘든 그런 유해의 상태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유해가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 이제부턴 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데요. 유해를 발굴하기까지 사명감은 필수입니다. 왜 붓으로 이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유해다 보니까 이게 뭐 홈이나 삽으로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홈이나 삽으로 이렇게 잘못할 경우 유해나 유품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유해나 유품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은 최대한 붓 같은 걸로 해서 유해를 보호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오늘은 약식 재래가 있는 날입니다. 됐습니다. 수습된 유해를 현장에서 입관한 후 봉송하기 전 예를 갖추는 행사입니다. 이제 국군으로 추정이 돼서 이제 집으로 가시기 전에 70년 동안 산하에 계셨고 이제 홀로 이제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우를 통해서 이 산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고 치르는 의식 행사가 되겠습니다. 문제 그만 부대 차렷! 지금부터 6.25 전사자 약진을 거행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한 분위기인데요. 예우를 다합니다. 일도 묵념. 흥성병 앞으로. 약식 재래를 마친 유해는 임시 봉안소로 운구되는데요. 네, 차렷. 흥성병 앞으로 가요. 6.25 전사자께네요. 오늘. 푸른 청춘이었을 때 조국을 위해 두려움과 용맹함으로 올랐던 산. 살아있었다면 백발의 노인이 됐을 텐데요. 영원한 청년으로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여기 계신 전 장병 그리고 국방부 나가서 대한민국의 생각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6.25 당시 본인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셔서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게끔 해주신 선배 전우님들 마지막 한 분까지 그 한 분의 유해까지 저희가 발굴할 때까지 이 작전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국 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국가적 보훈 사업. 그 마지막은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원 확인을 위한 단서가 제한돼 있어 DNA 검사에 최선을 다하는데요. 이 분석된 유전자형을 각각 유해와 유가족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한 이후에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족관계일 확률이 높은 유해, 유가족을 발견을 하게 되면 이걸 리포트를 하게 되고 발굴된 유해가 한 사람의 유해인지 확인하는 게 우선인데요. 유관 감식 위주의 1차 기초 감식을 진행한 후 정밀 감식에 들어갑니다. 수습된 유해인데 다리 쪽만 유해가 수습이 됐어요. 유전자 검사를 확인했더니 상체만 수습된 유해하고 동일인 유해로 유전자 검사 결과 확인이 돼서 그 상체 부분의 뼈대와 하체 부분의 뼈대를 지금 합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별로 치열했던 전쟁으로 인해 완전한 유해로 발견되긴 힘든데요. 부분적으로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작은 조각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구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분 유해들하고 함께 나왔다고 하면 이분들의 작은 불편들일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한 조각이라도 다 가족분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 모으는 작업을 하지 이걸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유해가 발굴됐다고 해서 바로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전자 감식을 마친 유해는 조심스럽게 상자에 보관하는데요. 유해를 왜 상자에 모시고 있나요? 일단 이 유해는 감식이 종료가 되었고 유전자 시료 채취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 중성지 상자에 유해를 모신 이후 그 유전자가 일치하는 유가족분들이 확인이 될 때까지 유해를 유해 보관소에 임시로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습된 유해는 13만 구가 넘는데요. 이 중 신원이 확인된 영웅은 200여 명뿐. 아직도 많은 호국 영웅들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6.25 전쟁을 참전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에 대한 유가족 분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실 경우에는 저희 유해발굴감식단 전화번호인 1577-5625 아니면 누리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유가족 시료를 채취해드리고 또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 차가운 전장에서 잠든 영웅들을 따뜻한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사명감. 어려움이 많지만 마지막 한 분의 유해를 찾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해로! 그들을 구해로! 나는 전에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난 유해 발굴 작전을 진행했던 곳은 사유지인데 유해 발굴 작전을 진행하기 전과 후를 동일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이제 격주해 주신 분들한테 또 예의기도 하고 장마철에 이제 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